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도체 장비 2 교과 반도체 장비 전장 설계 모듈 6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시입니다. 자, 단위의 중요성 마지막 파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전기 분야 차원의 단위들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 전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단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류의 약자는 뭐였죠? 네, I였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였어요? 암페어였죠. 이건 약자, 이건 단위. 자, 그런데 이 암페어라는 단위는 이렇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숨어 있어요. 이것을 풀면 1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쿨롱 퍼 세컨드가 돼요. 쿨롱 퍼 세컨드. 이렇게 해서 전류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압의 단위입니다. 자, 전압은 뭐였죠? 전압은 우리가 V, 볼트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볼트는 V는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 약자입니다. 약자. 단위가 아니라. 자, V는 뭐였죠? 전류와 뭐의 곱이었죠? 저항, R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화하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였고요. 저항의 단위는 오음입니다. 즉, 암페어 오hm 암페어는 볼트라는 단위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V는 IR보다도 R은, 즉 저항은 I분의 V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뜻, 의미와 관련이 깊은데, 이 저항의 뜻은 일정 전류분의 1쿨롱이 1초에 지나가는 1쿨롱의 전하량인, 즉 그 전류가 1볼트 안에서 움직이는 일대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항을 뜻합니다. 뭔가 좀 뜻이 복잡해졌는데 모쪼록 이 옴이라는 것, 즉 여기서는 옴이라는 그 의미가 암페어 분의 볼트, 사실은 이게 더 가깝습니다. 이 단위를 조합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단위는 조합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의 단위를 보통 전기 분야에서는 이렇게만 사용하지만 우리는 물리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기계 분야의 단위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얘기죠. 자, 전압인 이 전압 V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위차이기도 해요. 전위차. 이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 전하당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이 단위 전하당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위 전하당 한 일. 그것이 곧 전위차는 전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첨자입니다. 자, 그러면 단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V는 이거 자,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첨자가 아니라 단위예요. 미안합니다. 단위예요. 단위입니다. 자, 볼트는 줄 퍼 쿨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리량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줄은 우리가 지난 시간 뭘로 풀어서 했었죠? 뉴턴 미터였죠? 자, 뉴턴 미터 퍼 쿨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줄 자체 뉴턴 미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쿨롱.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트라는 단위를 물리량으로 최대한 풀어서 쓰면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뭐 저항도 물리량으로 구하라 하면은 뭐 V인 요거 아래에다가 암페어를 있으면 여기에다 암페어만 더 하면은 이 저항인 R의 단위를 또 여기에다가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이리저리 짜맞추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조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의 단위입니다. 자, 전력 P는 VI. 이 부분은 첨자, 약자입니다. 약자. 자, P는 뭐냐? 파워, 전력입니다. 파워는 전압에다가 전류값을 곱해준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압이 흐르는 전류값이 바로 그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의 단위는 V입니다. 볼트.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였죠. 즉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가정기기 보면은 어떤 뭐 냉장고든 전자레인지든 보면은 전력, 소비 전력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전력에서 사용될 때 뒤에 뭐 예를 들어 50 전력이 50이다 하면은 뒤에 뭐가 붙었죠? 네. 와트가 붙었어요. 이 W가 붙는데 이거는 와트라고 부르고요.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을까요? 무쪼록 아무튼 와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와트가 바로 전력의 단위입니다. 즉 볼트 암페어는 와트로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직류, 정류 첫 시간에 배웠죠? 직류와 우리 교류가 있었잖아요. 직류 전류에서는 이 볼트 암페어가 곧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류 전류에서는 볼트 암페어가 전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등호가 이거는 아니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교류 전력의 특성상 입니다. 교류 전류에서는 볼트 암페어가 언제나 와트가 되지는 않는다. 차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류 전력에서의 전력 표현 방식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전력에는 이 세 가지 전력이 있어요.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피상 전력은 공급 전력이에요, 말 그대로. 공급되는 전력이고 전원의 용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은 실제로 일하는, 소비되는 전력, 실제 소비되는 전력이고요. 무효 전력은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공급되는 전력이 있는데 공급을 이만큼 시켜주는데 쓰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고 요만큼은 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어떻게 그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피상전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효전력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무효전력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재 79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교류 전력의 전력값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모쪼록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은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각도를 얘기합니다. 에 따라서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도 추가로 알 수 있고 모쪼록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이 피상 전력이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줘야 될 거가 있는데 하나는 역률이라는 거예요. 역률이라는 것은 피상 전력 중에서 유효 전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거 바뀌었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피상 전력 중에서 유효 전력으로 쓰는 비율. 예를 들어서 100W라고 하는 볼트 암페어로 쓸게요. 100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유효 전력 실제로 사용된 게 80이다. 80W다. 라고 하면 몇일까요? 피상 100 분의 유효 80. 그러면은 0.8이겠죠. 그리고 비율을 했으니까 0.8은 그냥 상수로 두고 만약에 비율 퍼센티지로 한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 80%의 역률을 가진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쪼록 이렇게 교류 전력에서의 전력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기 분야 차원의 단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직류전류와 교류전류에서의 전력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하여 여러분이 잘 학습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위를 아는 대로 써봅시다. 그리고 교류전력, 정정할게요. 교류전류에서의 전력의 종류를 세 가지 써봅시다. 네, 이 두 가지를 홈페이지 클래스에 있는 형성평가를 클릭해서 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드디어 단위의 중요성을
학습을 하였으니 이제 실제적으로 전력소자 선정하기라고 하는 학습 투 대단원인 학습 요소 두 번째 단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학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